대만의 한글 도입 소식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대만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며, 특히 대만의 언어학자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극단적인 대응도 불사할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한국 드라마 전문 번역가로 일하고 있는 채뉴입니다. 한국과 대만 두 나라 사이에서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며 1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직업이었던 것이 어느새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한국어와 한글은 제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한글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한글이 없으면 K-드라마의 감동을 절반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방송국 회의실에서 제가 한 이 발언은 대만 전역에 파문을 일으켰죠. 온라인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왜 대만 방송에서 한국 문자를 써야 하냐? 라는 격렬한 반발과 한글이 있어야 제대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라는 열렬한 지지 의견이 대립했어요.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수백 개의 댓글을 읽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한글이 필요할까? 대만 시청자들에게 한자만으로는 부족한 것일까? 15년간 쌓아온 저의 번역 철학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것은 한 달 전, 인기 드라마 별이 빛나는 밤에의 번역을 맡았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주인공이 첫 데이트에서 상대방에게 오빠, 오늘 정말 멋있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죠. 대만어로 번역하면 그저 형, 오늘 정말 멋있어 라는 평범한 문장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어 오빠는 단순한 호칭 이상의 감정과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애정, 친근함, 때로는 조금의 응석까지.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대만어로는 완벽히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과감한 실험을 했습니다. 대만어 자막 아래 작게 한글로 오빠라고 병기해봤어요. 방송국 내부 시사회에서 이 장면이 나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젊은 스태프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원래 발음이 느껴져서 더 실감나요. 그러나 곧바로 선배 번역가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채뉴, 우리는 대만 방송이야. 왜 갑자기 한국 글자를 넣었지? 대만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야. 그 말에 수긍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한류가 대만을 강타한 지 10년이 넘었고, 많은 팬들이 한국어 몇 마디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대박 같은 단어들은 이미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방송국 프로듀서에게 제안했습니다. 일부 한국어 표현은 한글로 병기하면 어떨까요? 시청자들이 더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처음엔 거부감을 보였지만 최근 대만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프로듀서는 한 회 분량만 실험적으로 해보자고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한글 병기 자막이 들어간 첫 에피소드가 방영되었고, 시청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졌지만 시청률은 오히려 상승했어요. 정말 한글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은 이제 어떻게 하면 한글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실험이 가져올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드라마의 감동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대만 내 언어와 문화 정체성에 관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글 병기 실험이 화제가 된 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송국 내에서도 의견이 양분되었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어떤 이들은 응원의 미소를 보내고, 또 어떤 이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던졌습니다. 아침마다 사무실로 들어설 때면 흘러나오는 수군거림이 느껴졌고,
때로는 회의실에 들어가면 갑자기 대화가 끊기기도 했죠. 한글 자막이라는 작은 변화가 방송국 전체의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특히 카페테리아에서의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전에는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는데 이제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젊은 번역가들과 제작진은 제 테이블에 와서 한글에 대해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지만 선배들은 대부분 멀리서 차가운 시선을 보내곤 했어요. 특히 방송국 내 베테랑 번역가들의 반응이 가장 격렬했어요. 채뉴, 자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실험을 시작한 건가? 우리는 수천 년간 한자를 써왔고 모든 감정과 생각을 한자로 표현해왔어. 갑자기 외국 문자를 들여올 필요가 있나? 30년 경력의 황 선배는 회의 중에 이렇게 말하며 제 눈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뿐 아니라 배신감도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복사실에서 우연히 만난 리우 선배가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채뉴, 내가 하는 일은 대만의 문화적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야.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한자를 내가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다니 정말 실망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런 비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편집실에서 밤늦게 작업할 때면 때때로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있어서 오히려 편했어요. 그런 고요한 시간의 드라마 장면들을 보며 한글과 한자를 어떻게 조화롭게 배치할지 고민했습니다. 화면 속 배우가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 그 진심이 담긴 울림을 대만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도 잊게 만들었어요.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한국어 특유의 뉘앙스, 특히 존댓말과 반말의 미묘한 차이, 그리고 오빠, 언니, 누나 같은 호칭들이 담고 있는 복잡한 인간관계의 뉘앙스는 대만어로는 완벽히 옮기기 어려웠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처음에는 상대방을 반말로 대하다가 점점 존댓말을 쓰게 되는 미묘한 감정, 변화 또는 반대로 친해지면서 존댓말에서 반말로 바뀌는 그 순간의 설렘과 긴장감은 대만어로 표현하면 그저 평범한 대화가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유명 드라마 제작사에서 대만 방송국과의 협력을 위해 방문했고 저는 통역으로 배정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자막 제작팀의 김주영 팀장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채뉴 씨, 사실 우리도 해외 자막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어의 정서적 뉘앙스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실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일부 표현은 한글을 병기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한자만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감정들이 있어서요. 김주영 팀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시도네요. 사실 일본이나 대만처럼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런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대만에서도 한글을 병기하면 어떨까요? 한국 드라마의 진정한 감정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대화는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실험이 아니라 문화 간 소통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후 저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송국 프로듀서에게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부 인기 드라마에 한글 병행 자막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특히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같은 감정적 표현과 오빠, 언니 같은 호칭에 한정해서요. 시청자들이 더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긴 논의 끝에 프로듀서는 실험적으로 3편의 드라마에 한글 병행 자막을 넣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방송국 내부에서는 반발이 일어났어요. 특히 언어 순수성을 강조하는 선배들은 한글 자막이 대만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한글 병행 자막 드라마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영되었습니다. 방송 직후
온라인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어요. 젊은 시청자들은 대체로 호의적이었지만 일부에서는 외국 문자를 대만 방송에 넣는 것은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저는 매일 밤 시청자 반응을 살피며 고민했습니다. 이 실험이 단순한 번역 기법을 넘어 문화적, 언어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시청자들이 한글을 보니 드라마가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과연 이 실험은 어디로 향할까요? 대만에서 한글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K-드라마의 감동을 더 잘 전달하고 싶었을 뿐인데 예상치 못한 문화적 실험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한글 병행 자막 실험은 2달째에 접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실험이었는데 이제는 방송국 내에서도 주요 논의 주제가 되었죠. 이 실험의 결과에 따라 향후 대만 내 한류 콘텐츠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프로듀서 장 씨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고위 임원들이 한글 자막 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습니다. 제가 시작한 이 작은 실험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으니까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방송국 수석 프로듀서부터 콘텐츠 담당 임원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채뉴 씨, 한글 병행 자막에 대한 시청자 반응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석 프로듀서의 목소리는 묵직했어요. 그가 프로젝터로 보여준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 병행 자막이 들어간 드라마의 시청률이 평균 15% 상승했어요. 특히 10대와 20대 시청자층에서 반응이 뜨거웠고 SNS 언급량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청자 항해 전화도 늘었죠. 주로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왜 대만 방송에 외국 글자를 넣느냐는 불만이 쏟아졌어요. 방송국 민원 데스크에는 하루에 수십 통의 항해 전화가 걸려왔고 그중에는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만어보다 한국어를 더 좋아하게 만들 작정이냐? 이런 문화적 침략을 방송사가 앞장서서 허용하다니 실망스럽다는 등의 항의가 빗발쳤죠. 특히 기억에 남는 전화 한 통이 있었어요. 이른이 넘으신 한 노신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일제 강점기를 겪었고 외국 문자가 우리 문화를 대체하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봤다네. 역사는 반복되는 법이야. 그분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단순한 번역 실험이 역사적 아픔까지 건드리게 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비판적인 사설이 실리기 시작했고 일부 보수 언론은 대만 방송이 문화적 정체성을 팔아넘기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글 자막 반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질수록 방송국 내부의 분위기도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고위 임원들과의 긴급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제 실험의 가치를 끝까지 설명하겠다는 각오로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테이블 주변에는 방송국의 주요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채뉴 씨의 실험은 분명 새로운 시도였습니다만 콘텐츠 담당 임원이 말을 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제는 방송국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일부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문화적 정체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가리켰어요. 그것은 시청자 항해 편지와 언론 기사 스크랩, 그리고 몇몇 정치인들의 성명서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대만 문화부에서 보낸 공문이었어요. 내용인즉슨 방송에서의 외국 문자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검토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원 2명이 이 문제를 다음 회기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대만 방송에서의 외국 문자 사용 제한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방송국 법무팀장의 설명에 회의실이 더욱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단순히 드라마의 감정을 더 잘 전달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이제는 문화와 정치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문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방 안의 무거운 공기가 숨쉬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실험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어요.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시청률 보고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글 병행 자막이 들어간 드라마의 시청률은 분명히 상승했고 특히 젊은 시청자층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 논쟁을 감당할 만큼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타이페이 도시의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15년 동안 번역가로 일하면서 항상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문화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니까요. 이대로 물러서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할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고 가슴은 압박감으로 답답했습니다. 방송국의 긴 복도가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죠. 창문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도 쓸쓸하게만 보였어요. 그때 방송국 복도 구석에서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계시던 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 모른 척하려 했지만 아주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채뉴 씨, 맞죠? 그 한글 자막 넣는 사람.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요즘 방송국에서 제 이름이 나오면 대개는 비판이나 불만이 뒤따랐으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조금 긴장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빗자루를 벽에 기대어 놓고 주름진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작은 메모지를 꺼내셨어요. 우리 손녀가 한국 드라마 광팬인데 요즘 한글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드라마를 보면서 할머니, 이 한글 발음이 이렇게 들리는 거야.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나도 조금씩 알아듣게 됐어요. 고마워요. 아주머니는 메모지를 펼쳐 보여주셨어요. 그곳에는 서툰 솜씨로 쓰인 한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괜찮아, 오빠. 아주머니가 손녀에게 배워 적어놓은 한글이었어요. 내 나이 68인데 새로운 글자를 배울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이상한 모양처럼 보였는데 손녀가 설명해주니 점점 읽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손녀와 함께 드라마를 보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아주머니의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더 깊어지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어서 아주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 손녀는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혼자였죠. 그런데 한글 자막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학교에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이는 동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거기서 처음으로 진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어요. 지금은 매주 그 친구들과 만나서 한글도 배우고 드라마도 같이 본대요. 아주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제 팔을 살짝 쥐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전해져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방송국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채뉴 씨가 한 일은 우리 손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단순히 드라마를 보는 방식을 바꾼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따뜻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비판과 압박으로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손녀가 이제는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꿈이 생긴 거예요. 채뉴 씨 덕분이에요. 아주머니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일을 계속하셨어요. 하지만 그 짧은 대화가 제게 준 위로와 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컸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시작한 이 실험이 단순히 번역의 문제를 넘어 세대 간, 문화 간 소통의 다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손녀와 할머니 사이에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었고, 외로웠던 한 소녀가 친구들을 만났으며 꿈이 없던 아이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는 사실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창가에 서서 방송국 앞거리를 내려다보았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한글 자막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작은 팻말을 들고 서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목소리가 예전처럼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소부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감사의 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래, 계속해보자. 이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야.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만의 주요 언론의 대만 방송에서 한국 문자를 쓰는 것은 문화적 침략이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일부 국회의원들도 자국 문화 보호를 명목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방송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젊은 제작진들은 대체로 한글 자막을 지지했지만 경영진은 정치적 압박을 우려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실험이 이렇게 큰 논쟁으로 번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만 내 한류 팬클럽들이 연합해서 한글 병행 자막을 지지합니다라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하루 만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고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글자 막 지키기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더 놀라운 건 대만의 몇몇 언어학자들이 공개적으로 한글 병행 자막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는 점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체계 중 하나로 이를 접함으로써 대만 젊은이들의 언어적 시야를 넓힐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죠. 저는 점점 더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한글 자막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대만의 유명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 생각을 밝혔어요. 한글 병행 자막은 대만어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K-드라마의 감정과 뉘앙스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한글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해요.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더욱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찬반을 넘어 문화 교류와 언어의 역할에 대한 더 깊은 토론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논쟁은 어디로 향할까요? 한글과 한자는 공존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한글 자막을 둘러싼 논쟁은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방송국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고 대만 사회 전체로 이슈가 확산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번역 실험이었던 것이 이제는 문화 정체성에 관한 전국적 토론으로 변해버렸죠. 한글 자막을 병행한 K-드라마가 방송된 지 3달째,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청자들은 한글을 직접 보면 대사 감정이 더 살아난다며 열렬히 지지해줬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드라마 속 한글 대사를 따라 쓰는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글을 배우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어요. 반면에 기성세대와 일부 방송 관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만어를 약화시키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심지어 몇몇 보수단체는 방송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대만 언론에서는 연일 관련 기사가 쏟아졌고 정치권에서도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때론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꼈고 이메일함에는 항해 메시지가 쌓여갔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대만 문화를 잊어버릴 것이라는 내용부터 문화, 매국노라는 심한 비난까지 있었죠. 그럼에도 저는 믿었습니다. 한글 자막이 단순한 번역을 넘어 문화적 이해를 깊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요. 실제로 시청률 데이터는 제 믿음을 뒷받침해줬습니다.
한글 병행 자막이 들어간 드라마의 시청률은 계속해서 상승했고, 특히 청소년층의 충성도가 높아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방송국에서 열리는 콘텐츠 평가 회의에서도 이 주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마케팅 부서장이 흥미로운 데이터를 공유했어요. 한글 자막이 들어간 드라마를 본 시청자들 중 60%가 한국 관련 상품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45%는 한국어 학습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이런 긍정적인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방송국 고위 임원들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대만 방송에서 외국 문자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결국 임원회의에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한글 자막 실험을 중단하자는 의견이 우세해졌어요.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실험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만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시태그 한글 자막 찍히기 캠페인이 10만 명의 참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었죠. 놀랍게도 이 캠페인은 단순히 드라마 팬들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언어학자, 문화평론가, 심지어 몇몇 진보적인 정치인들까지 동참했어요. 그들의 주장은 분명했습니다. 한글 자막은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대만 젊은이들의 국제적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 이 소식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 방송국 임원들을 한 명씩 만나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시청자 반응 데이터, 국제적 문화 교류의 중요성, 그리고 한글이 한국 드라마의 감정을 전달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대만의 유명 언어학 교수 리웨이 박사가 주요 일간지에 기고문을 실은 겁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로 대만 젊은이들이 이를 접하는 것은 언어적 시야를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대만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글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K-드라마를 원어로 이해하기 위해 한글을 배우고 심지어 자신들이 좋아하는 장면의 대사를 한글로 따라 쓰는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글 자막은 단순한 번역 도구가 아니라 문화 간 소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라고요. 그러나 방송국의 최종 결정은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한글 자막 실험을 계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전통적인 번역 방식으로 돌아가야 할지. 제 운명과 함께 K-드라마를 사랑하는 많은 대만 시청자들의 바람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글 자막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글에 대한 제 자신의 생각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번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던 한글이 이제는 제게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는 특별한 문자로 다가왔어요. 이런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짧은 연수를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박태호 교수를 찾아가 한글의 철학적, 언어학적 특성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길거리에서 한글 간판들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5년간 한국어를 다뤄왔지만 한글을 이렇게 새롭게 바라본 적은 없었어요. 자음과 모음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박태호 교수와의 만남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원리에 기반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소리의 발음 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유일한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어요. 이런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한글은 감정과 뉘앙스를 더욱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왜 한국 드라마의 감정이 한자로 번역될 때 그 깊이가 줄어드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글은 발음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논리를 정리했어요. 한글 자막을 대만어의 보조도구로 활용하면 오히려 대만어를 보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만으로 돌아와 방송국 임원들에게 제 연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K-드라마의 감정을 더 정확히 전달하는 문화적 도구입니다. 이를 대만어 자막과 함께 활용함으로써 시청자들은 더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세력은 여전히 강력했어요. 방송국 내부에서도 한글 자막 실험을 중단하라는 압박이 계속되었고 몇몇 임원들은 정치적 리스크를 우려했습니다. 특히 대만의 보수 언론들은 연일 문화적 정체성 위기를 강조하는 기사를 내보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한 가지 희망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한글 학습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대만 각지의 서점에서는 한글 학습서가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온라인에서는 한글 쓰기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부 노년층 시청자들도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한 70대 시청자는 방송국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손녀와 함께 K-드라마를 보다가 한글이 나오면 손녀가 알려줍니다. 이제 나도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배우기 쉽고 재미있네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방송국 경영진의 최종 결정은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정치적 압력과 문화적 논쟁 속에서 한글 자막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국의 유명 드라마 제작사 대표가 대만을 방문해 인터뷰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글이 대만 시청자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감정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인터뷰는 대만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한글 자막에 대한 논의는 더욱 심화되었어요. 이제 단순한 번역의 문제를 넘어 문화적 소통과 이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한글을 단순한 외국 문자로 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감정과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였고 K-드라마의 진정한 감동을 전달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랐어요. 대만 최대 방송국 회의실,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K-드라마의 한글 병행 자막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긴급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임원들과 제작진, 그리고 저를 포함한 번역팀까지 3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글 자막을 지지하는 팬들과 반대하는 보수 단체들이 동시에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먼저 반대측 대표인 우 부장이 발언했습니다. 그는 오랜 경력의 방송인으로 대만 언론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대만 방송에서 한글이 공식화되면 젊은 세대가 한자를 멀리할 것입니다. 우리 문화적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미 일부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의 이미지와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한글 자막 실험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절반 정도의 임원들이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였으니까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일어났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모아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난 6개월간의 한글 병행 자막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글 자막이 들어간 드라마의 시청률은 평균 20% 상승했습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 시청자층에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데이터를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둘째, 시청자 만족도 조사에서 65%의 응답자가 한글 자막이 드라마의 감정을 더 잘 전달한다고 답했습니다. 셋째, 한글 자막 도입 이후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대만 내 한국어 학원의 수강생이
30%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제 경험과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글이 K-드라마의 감정을 더 깊이 전달한다는 사실을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언어학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서울에서 보고 느낀 한글의 특별한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과 문화를 전달하는 다리입니다. 대만 시청자들이 한글을 통해 K-드라마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모아온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여줬어요. 부모와 함께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 노년층이 손주에게 한글 발음을 배우는 모습, 그리고 대만 각지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 동아리의 활동 사진들이었습니다. 한글 자막은 세대 간, 문화 간 소통의 새로운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적 침략이 아니라 문화적 교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토론이 시작되었어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열띠게 오갔고 때로는 감정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젊은 임원들은 대체로 한글 자막을 지지했지만 일부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정치적 리스크를 우려했어요. 3시간에 걸친 긴 논쟁 끝에 방송국 사장이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양측 모두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도 중요하고 시청자들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충안을 제안합니다. 일부 인기 K-드라마의 한정에서 한글 병행 자막을 유지하되 한글의 크기를 조정하고 시청자가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에는 안도의 한숨과 실망의 탄식이 섞여 나왔어요.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패배도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남은 순간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방송국 로비에서 K-드라마 팬클럽 회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뉴 씨,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결과를 알려주자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비록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한글 자막이 대만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분명 큰 진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실험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한글이 대만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대만과 한국을 잇는 문화적 다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글 병행 자막 도입이 결정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인기 드라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점차 확대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대만 내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확산된 것이었습니다. 대만 최대 서점 체인에서는 한글 학습서가 외국어 분야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고 온라인 한국어 강좌는 수강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마감될 정도였어요. 대학의 한국어학과 지원율도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한국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현상을 단순한 한류 열풍의 연장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만 국립대학에서 열린 한글과 문화교류 세미나에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강당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청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모두 한글과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발표를 시작하며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한 대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K-드라마를 볼 때 한글 자막이 있으면 감정이 더 생생하게 전달돼요. 특히 사랑해나 보고 싶다 같은 표현은 번역하면 그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중년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드라마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지만 배우면서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인지 알게 됐어요. 지금은 한국시를 원문으로 읽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실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세미나 후 한 노년의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채뉴 씨, 처음에는 저도 한글 자막에 반대했어요. 우리 문화적 정체성이 흔들릴까 우려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언어와 문자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한글은 이제 대만 사람들에게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으로 돌아와 보니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한글 자막의 성공에 힘입어 방송국에서는 다른 외국 드라마에도 비슷한 접근법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드라마에는 일부 히라가나를, 프랑스 영화에는 중요한 감정 표현의 원어를 병기하는 방식이었죠. 문화 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한글이라는 다리를 통해 대만과 한국이 더 가까워지고 그 과정에서 대만 시청자들은 더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대만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학생들이 직접 한글을 배워 K-드라마 명장면을 재현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을 통해 드라마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채뉴 선생님, 한글을 배우면서 K-드라마가 더 재미있어졌어요. 번역만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들을 이제는 직접 느낄 수 있게 됐거든요. 그 학생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한편 방송국에서는 한글과 함께하는 K-드라마 특집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속 중요한 한국어 표현을 소개하고 간단한 한글 읽기 방법을 알려주는 코너도 마련했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의 자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더 이상 외국 문자가 아니라 문화와 감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한글을 활용한 번역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글이 가진 특별한 힘, 감정을 전달하는 독특한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은 한글 병행 자막을 도입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만 최대 방송국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고 저는 주빈으로 초대받았어요. 강당에는 방송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K-드라마 팬들, 한국어 교육자들, 그리고 문화 평론가들까지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행사를 앞두고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번역 실험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문화 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글 병행 자막은 이제 대만의 모든 K-드라마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 모델을 참고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자의 소개를 받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을 바라보니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팬들부터 노년층까지 모두 한글과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1년 전, 저는 단순히 K-드라마의 감정을 더 잘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한자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한국어의 뉘앙스를 어떻게 하면 대만 시청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때는 이 작은 실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객석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어요. 특히 앞줄에 앉은 K-드라마 팬클럽 회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자막 없이도 간단한 한국어 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한글은 이제 대만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창문이자
감정을 더 깊이 느끼는 도구가 되었어요. 수많은 시청자들이 한글을 통해 K-드라마를 더 풍부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중학교 교사가 질문했어요. 한글 학습이 학생들의 한자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오히려 언어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언어와 문자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학생들은 문자 체계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자신의 모국어와 한자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문화적 시야가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언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법이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 방송국 임원들과 함께하는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글 자막에 격렬하게 반대했던 우 부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채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한글 자막은 대만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선사했어. 내 용기가 대단했어.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토록 격렬한 반대와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문화 교류의 선구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방송국 사장실로 호출받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긴장했지만 사장은 활짝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어요. 채뉴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글 병행 자막의 성공에 힘입어 우리 방송국은 동아시아 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순한 번역가로 시작한 제가 이제는 문화교류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센터의 첫 프로젝트는 한국과 대만의 공동 드라마 제작입니다. 양국의 배우들이 함께 출연하고 자막은 한자와 한글을 병행할 예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채뉴 씨가 시작한 변화의 결실입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타이페이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습니다. 15년 전 단순한 번역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기나긴 도전과 변화의 여정이었어요.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해 저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제게 단순한 외국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문화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특별한 매개체죠. 한글을 통해 대만 시청자들이 K-드라마의 감동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더 가깝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센터에서 일하게 됩니다. 더 많은 도전과 변화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언어와 문자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한글이라는 특별한 다리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번역가로서 꿈꿔온 가장 큰 성취가 아닐까 싶습니다.